내 연봉보다 내 구두가 더 비싸. 당장 핥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처참하게 짓밟힌 마트 여직원. 하지만 갑질 사모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멜론 카트를 밀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꼬질꼬질한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가 사실은 이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요. 셔터 내려. 경찰 오기 전까지 한 놈도 못 나간다.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 과연 얼마나 혹독할까요? 닫힌 마트 안에서 펼쳐지는 시어머니의 살벌하고 통쾌한 참교육.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그곳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의 위용을 뽐내며 서 있는 대성 프리미엄 마트 강남점은 주말 오후를 맞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었다. 흙 묻은 당근 한 봉지가 10,000원을 호가하고 당일 새벽 제주도에서 항공 직송된 다금바리가 얼음 위에서 아가미를 뻐끔거리는 곳.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식료품의 전당이자 그들의 부를 은밀하게 과시하는 또 다른 사교장이었다. 주말 오후 콧대 높은 사모님들과 수행 비서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지극히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등장했다. 에잉 쯧쯧. 배추 꼬라지하고는 이따위 걸 유기농이라고 파나? 잎사귀가 다 시들어서 겉절이도 못 해먹겠구먼.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색이 번쩍이는 등산 조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펑퍼짐한 몸빼 바지. 머리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파였다. 한 손에는 칠이 벗겨진 낡은 등산용 지팡이 스틱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카트를 밀고 있었다. 지나가던 우아한 차림의 고객들이 노파를 피해 슬금슬금 길을 비켰다. 마치 오물이 묻을까 걱정하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어머, 보안팀은 뭐해? 저런 노숙자 같은 할머니를 안 맞고. 쉿, 목소리 낮춰요. 괜히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노파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조차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눈치만 볼 뿐 감히 다가가 제지하지 못했다. 그 꼬질꼬질한 행색 뒤로 뿜어져 나오는 눈빛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했기 때문이었다. 이 노파의 정체는 바로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재계서열 5위 대성그룹의 총수 민자경 회장이었다. 최만식 점장 이놈의 새끼, 매장 관리를 발가락으로 하나. 바닥 구석에 먼지 뭉친 것 좀 봐라. 민자경은 번거지 모자 아래로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매장을 스캔했다. 그녀가 오늘 수십 명의 수행 비서도 물리치고 이 우스꽝스러운 등산복 차림으로 제 발로 계열사 마트에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놈 때문이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요. 우리 마트 강남점 신선식품팀에서 일해요. 천하의 민자경 아들인 강도윤이, 그것도 차기 그룹 후계자가 마트 직원과 연애라니. 남들이 알면 재벌가 체면 다 구긴다며 뒤로 자빠질 일이었지만 민자경은 달랐다. 그녀 자신이 자갈치 시장 생선 장수 좌판에서 시작해 지금의 제국을 일궈낸 장본인 아닌가. 배경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어디 내 아들놈 눈깔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직접 확인이나 해보자. 여우 같은 년이면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낼 테다. 민자경의 시선이 신선식품과의 코너에 고정되었다. 그곳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직원이 보였다. 명찰에 적힌 이름은 한봄. 봄은 제 몸집만 한 수박 박스를 번쩍 들어
진열대에 옮기고 있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할아버지가 사과를 고르다가 실수로 진열대를 건드려 사과 몇 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눈이 침침해서.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근처에 있던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봄이 더 빨랐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시죠? 봄은 굴러간 사과를 줍는 대신 할아버지의 손부터 잡았다. 사과는 제가 치우면 돼요. 놀라셨죠? 여기 의자 있으니까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봄은 능숙하게 바닥을 정리하고 흠집 하나 없는 사과를 골라 할아버지의 장바구니에 담아주었다. 심지어 계산대까지 카트를 밀어드리겠다며 싹싹하게 웃었다. 멀리서 진열대 틈 사이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민자경이 입맛을 다셨다. 합격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답지 않게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알았다.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몸의 밴 배려였다. 민자경은 슬그머니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로 다가갔다. 며느리감 얼굴이나 가까이서 볼 요량으로 멜론 한 통을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비켜, 다 비켜, 길 안 터? 매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가 갈라졌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울려 퍼졌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하다시피 한 중년 여성이 등장했다. 대성마트의 큰손이자 악명 높은 BVIP 나갑순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예였다. 짙은 향수 냄새가 신선한 과일 향을 덮어버렸고 씹다 뱉은 껌 같은 말투가 매장의 평화를 깨트렸다. 나갑수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곧장 과일 코너로 직행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갑수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한봄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집어 던지듯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야, 너 이리 와봐. 반말이었다. 봄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당장 환불해. 나갑순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멜론통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멜론 껍질이었다.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먹어 과육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운 처참한 상태였다. 봄은 잠시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응대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다 드신 것 같은데요. 다 먹긴 누가 다 먹어? 맛이 없어서 억지로 몇 숟갈 뜨다가 버리려던 거 가져온 거야. 당도가 뭐 15브릭스? 웃기고 있네. 맹탕이더라, 맹탕. 내 입맛 버렸으니까 당장 돈으로 내놔. 고객님, 저희 규정상 신선식품은 구매 후 7일 이내, 그리고 상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야! 나갑순이 카운터를 쾅 내리쳤다. 말대꾸하지 말고 환불해달라면 환불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BVIP야. 내가 1년에 여기서 쓰는 돈이 얼만지 알아? 내 연봉 10배는 넘어. 황금푸드 사모인 거 몰라?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갑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중이 생긴 것을 즐기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져? 너 교육 안 받았어? 고객이 왕이라며. 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집에 계신 아픈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되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로. 서비스? 거지 적선하니? 나갑순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멜론 껍질을 집어들었다. 나를 먹다 남은 쓰레기 취급한 건 너야. 철퍼? 축축하고 끈적한 멜론 껍질이 봄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봄의 하얀 유니폼 상의에 누런 과일 찌꺼기가 묻었고 끈적한 멜론 국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아, 봄이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얼굴을 감쌌다.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직원한테 저게 무슨 짓이야?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여기저기서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와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카트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자경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쥐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에서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나갑순의 패악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카메라들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의식한 나갑순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뭐야? 너 지금 나 째려봤니? 눈깔 똑바로 안 떠? 나갑수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카운터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봄이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카운터 안에는 퇴로가 없었다. 잘못했으면 빌어야지. 어디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나갑순의 손이 봄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았다. 아! 봄의 비명소리가 마트의 높은 천장을 찔렀다. 나갑수는 봄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질질 끌고 매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짐승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 가녀린 봄의 몸이 힘없이 끌려 나왔다. 인연이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 내가 너 교육 좀 시켜야겠다. 나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안 놔줄 거니까. 고객님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제발요. 봄이 울먹이며 나갑순의 팔을 잡았지만 흥분한 나갑순의 악력은 엄청났다. 봄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곱게 빗었던 머리칼은 산발이 되었고 유니폼은 멜론 찌꺼기와 먼지로 엉망이 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스마트폰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찍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나갑순의 광기와 그녀가 입은 명품들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된 탓이었다. 그때였다. 군중 틈바구니 맨 뒷줄에 서 있던 민자경이 멜론이 담긴 자신의 카트를 옆으로 휙 밀어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카트가 진열대에 부딪혔다. 감히 내 며느리 될 아이한테 손을 대? 민자경의 눈에서 평소의 장난기 어린 기운이 싹 사라졌다. 그 자리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철의 여인, 민자경 회장의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낡은 등산용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천천히 하지만 굶주린 맹수처럼 나갑순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저 여편니가 오늘 제삿날을 받아놨구나. 민자경의 입에서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독백이 흘러나왔다. 마트의 공기가, 아니 강남 한복판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비켜요. 다들 비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매장 저편, 정육 코너 쪽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전기를 든 보안 요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급히 길을 터주자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사내가 보였다. 대성 프리미엄 마트 강남점의 점장,
최만식이었다. 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하게 뒤로 넘긴 올백머리, 터질 듯한 뱃살을 간신히 감싸고 있는 꽉 끼는 더블 버튼 정장. 최만식은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눈동자가 팽이처럼 빠르게 굴러갔다. 상황 파악은 0.1초면 충분했다. 한쪽은 유니폼에 멜론 찌꺼기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린 최저시급을 받는 계약직 사원 한봉. 다른 한쪽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씩씩거리고 서 있는 마트 매출의 1등 공신이자 주요 거래처인 황금푸드 대표의 아내 나갑순. 최만식의 척추는 자동 반사적으로 90도로 꺾였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비굴함이었다. 아이고, 사모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괜찮으십니까? 최만식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충성스러운 내시처럼 나갑순에게 달려가 허리를 조아렸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갑순의 구두코에 묻은 먼지를 터는 신용까지 했다. 점장, 매장 관리를 이따위로 해? 내가 오늘 인연 때문에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는지 알아? 나갑순이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악을 썼다. 그녀는 능숙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목소리에 가증스러운 물기가 어렸다. 내가 멜론이 상한 것 같아서 조용히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러 왔는데 다짜고짜 나를 진상 취급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도둑년 취급하고 아주 사람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최만식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갑순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황금푸드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어 자신의 인사고가 따위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만식은 표정을 싹 바꾸고 바닥에 주저앉은 봄을 내려다봤다. 방금 전까지 나갑순을 향해 비굴하게 웃던 눈은 온데간데였고 먹이를 노리는 독사 같은 눈빛만이 번들거렸다. 한봄씨, 뭐하고 있어? 안 일어나? 봄이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멜론 국물이 말라붙은 뺨이 쓰라렸지만 억울함에 베인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점장님, 저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고객님이 드시던 과일을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매뉴얼에 따라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시끄러워. 최만식이 봄의 말을 끊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봄의 얼굴에 닿았다. 규정? 매뉴얼? 그게 밥 먹여줘? 고객님이 불편하시다잖아. 융통성 없이 굴다가 이 사단을 만들어? 네가 회사 이미지 망치면 책임질 거야? 하지만 먼저 욕설을 하시고 제 얼굴에 쓰레기를 던지셨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 나온 건 저예요.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최만식이 손을 들어 올리자 봄이 움찔하며 눈을 감았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동작이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사모님이 할 일 없이 너 같은 애를 건드리셨겠어? 내 눈빛이 불손했겠지. 말투가 건방졌겠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고객들이 어머, 점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 완전 꼰대네. 라며 수군거렸다. 최만식은 그제야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보안팀장에게 짜증 섞인 눈짓을 했다. 보안팀 뭐해? 고객님들 쇼핑에 방해되잖아. 통제 안 해? 저거 찍는 사람들 다 막아.
보안 요원들이 촬영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막아서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내려주세요. 영상 지워주세요.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호기심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보안팀의 위압적인 태도에 하나둘 뒷걸음질 쳤다. 이제 봄을 도와줄 사람은 적어도 그녀의 눈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나갑수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점장, 나 더 이상 여기서 볼 일 없어. 당장 본사에 클레임 걸 거야. 내 남편한테도 말해서 거래 끊으라고 할 거고. 이따위 수준 낮은 마트인 줄 알았으면 발도 안 들였어. 사모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황금푸드와의 거래가 끊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했다.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황금푸드에서 뒷돈까지 받아 챙긴 마당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야, 너 당장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어. 봄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최만식을 쳐다봤다. 점장님, 제가 왜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최만식이 봄에게 바짝 다가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직 봄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한봄 씨, 너 이번 달에 정직원 전환 심사 있는 거 알지? 내 도장 하나면 너는 영원히 아웃이야. 봄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정규직 전환. 그것은 봄에게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하지만 봄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제 존엄을 버리면서까지. 존엄? 웃기고 있네.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서. 최만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너 지난달에 아버지 심장 수술비 때문에 사내 긴급 대출 3천만 원 받은 거. 그거 보증인이 나야. 네가 여기서 사고 쳐서 잘리면 그 돈 당장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거 몰라? 퇴직금으로도 턱도 없을 텐데. 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 매달 들어가는 약값. 그리고 빚. 가난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봄의 무릎을 짓눌렀다. 지금 여기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수 없었다. 정이나 자존심 따위로 지킬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폈다. 알겠습니다. 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뭐라고? 안 들려. 나갑순이 귀에 손을 갖다 대며 조롱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봄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갑순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머, 얘 우니? 억울해?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겠네. 나갑순은 자신의 구두를 까딱거렸다. 말로만? 성의가 없잖아. 내 구두에 네가 튀긴 멜론 국물 묻은 거 안 보여? 핥아서 닦아. 그럼 용서해 줄지 생각해 볼게. 그건 너무하십니다. 봄이 고개를 들고 애원하듯 쳐다봤지만 나갑순의 표정은 잔인했다. 최만식조차 흠칫 놀랄 정도의 요구였지만 그는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싫어. 그럼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야겠다. 나갑순이 핸드폰을 꺼내 들자
최만식이 다급하게 봄의 뒤통수를 눌렀다. 야, 하라면 해. 회사 망하게 할 셈이야? 빨리 안 해? 강한 힘에 눌려 봄의 얼굴이 나갑순의 구두 코앞까지 처박혔다. 흙 묻은 구두 굽 냄새와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봄이 눈을 질끈 감고 혀를 내밀어 구두로 가져가려던 찰나였다. 이런 천하의 썩어 빠진 놈들을 봤나?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들렸다. 휙, 딱, 아! 비명을 지른 건 봄이 아니었다. 점장 최만식이었다. 무언가 딱딱하고 긴 막대기가 최만식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후려친 것이다. 누구야? 어떤 미친년이 최만식이 정강이를 부여잡고 펄쩍 뛰며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카트 뒤에 서 있던 꼬질꼬질한 등산복 차림의 노파, 민자경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등산용 지팡이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미친년? 그래, 내가 이 구역 미친년이다. 근데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구나? 민자경의 눈에서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내 며느리 될 아이한테 무릎을 꿇려? 그것도 모자라 구두를 할게 해? 내 놈들 오늘 제명에 죽긴 글렀다. 민자경이 지팡이를 고쳐잡고 이번에는 나갑순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마트의 거대한 셔터가 내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으악, 내 다리, 내 정강이. 최만식 점장이 매장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정강이 뼈가 부러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만큼 매서운 타격이었다. 그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쳐들었다. 어떤 미친 아니 할머니 뭐야? 노망 났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최만식의 눈에 들어온 건 촌스러운 등산 조끼에 벙거지 모자를 쓴 꼬장꼬장한 노파였다. 그녀는 마치 장비가 장판교를 막아선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한봄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다. 민자경은 콧방귀를 꼈다. 행패? 행패는 내 놈들이 부리고 있었지. 멀쩡한 직원한테 구두를 할그라니 내 놈들 머릿속에는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었냐? 그녀의 걸쭉한 입담에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도화선이 되었다. 모욕감을 느낀 나갑순이 꽥 소리를 질렀다. 이 할망구가 진짜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 게 끼어들어? 너 이 계집년이랑 한패야? 가족이라도 돼? 나갑순이 민자경의 낡은 등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끼리끼리 논다고 못 배운 것들끼리 편먹고. 야, 점장. 뭐해? 보안 불러서 이 할망구랑 전현이랑 쌍으로 끌어내. 최만식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할망구 잡아. 당장 경찰 불러. 업무방해 특수폭행이야. 내가 합의해 주나 봐라. 감방에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보안 요원 1명이 민자경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탁! 민자경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보안 요원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늙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다. 손 치워라. 내 몸에 손 떼면 내 놈들 월급으로 감당 못한다. 이게 진짜. 보안 요원들이 힘으로 제압하려 하자 민자경 뒤에 숨어있던 봄이 울먹이며 일어섰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나갈게요. 제발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봄은 자신을 지켜주려다 봉변을 당하는 이 낯선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민자경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비키세요. 다치셔요. 제가 그냥 빌게요. 민자경이 슬쩍 뒤를 돌아봤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와중에도 노인을 걱정하는 봄의 눈망울이 보였다. 민자경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착해 빠져가지고는 즉. 민자경은 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걱정 마라. 빌어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저것들이다. 뭐, 이 할망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나갑순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자경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노인네라고 봐줬더니 안 되겠네. 너도 교육 좀 받아야. 퍼. 둔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정강이가 아니었다. 민자경이 나갑순이 뻗은 손목을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다. 아! 나갑순이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 건드리면 부정탄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내 팔 부러졌어. 여보, 여보. 나갑순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찾았다. 최만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보안, 전원 집합해. 저 노인네 팔다리 묶어서 끌어내.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가서 길바닥에 던져버려. 무전기를 통해 마트 내의 모든 보안 요원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1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공봉을 꺼내들고 민자경을 포위했다. 봄은 공포에 질려 민자경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포위된 민자경은 태어냈다. 아니, 오히려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웃고 있었다. 개처럼 끌어내라 그래.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기억해두마. 민자경은 등산 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사람들이 무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움찔했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1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구형 폴더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폴더를 열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짧고 굵은 한마디. 지금 들어와. 싹 다. 툭. 전화를 끊고 폴더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뭐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늙은이 동호회라도 부르셨나? 최만식이 비아냥거렸다. 끌어내. 당장.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려는 그 순간이었다. 뚝. 갑자기 매장 안에 흐르던 경쾌한 마트 로고송이 뚝 끊겼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정적에 입을 다물었다.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삐삐삐. 그리고 마트 전체에 쩌렁쩌렁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현재 시각부로 본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방문하셨습니다. 전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코드 레드. 방송이 나오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던 직원들, 물건을 진열하던 아르바이트생들, 심지어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썰던 실장까지 대성마트의 유니폼을 입은 모든 진짜 직원들이 감전된 듯 하던 일을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코드 레드는 입사 교육 때나 들어봤지. 실제로 발령된 적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는 전설 속의 경보였다. 그것은 바로 그룹의 총수 회장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 뭐야? 코드 레드? 방송실 미쳤어? 낙하산으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최만식 점장만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천장 스피커를 쳐다봤다.
그때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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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매장 입구 쪽에서 마치 군대가 행군하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리 자동문이 활짝 열리고 검은 물결이 들이닥쳤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맞춰 입고 이니어를 낀 건장한 사내 30여 명이 오와 열을 맞춰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가슴에는 대성그룹의 황금빛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본사 비서실과 경호팀 정예 요원들이었다. 비키십시오. 길 터주세요. 그들은 거친 보안 요원들과 구경꾼들을 순식간에 양옆으로 밀어내고 민자경을 중심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봄을 위협하던 보안 요원들은 덩치 큰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튕겨나갔다. 이게 무슨... 나갑순과 최만식이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다. 검은 정장의 무리 속에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대성그룹 비서실장 김전무였다. 그는 꼬질꼬질한 등산복 차림의 민자경 앞에 다가가더니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뒤따르던 30명의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쩌렁쩌렁한 복창 소리가 마트를 뒤흔들었다. 회장님? 최만식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나갑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민자경은 쓴웃음을 지으며 쓰고 있던 꽃무늬 벙거지 모자를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흰머리를 쓸어 넘기자 매일 경제 뉴스 일면에 실리던 그 날카롭고 지적인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대모 민자경의 얼굴이 드러났다. 김전무. 네, 회장님. 내가 등산 좀 다녀오느라 차림새가 이래서 그런지 내 가게에서 내가 개 취급을 당하는구나. 민자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만식과 나갑순을 노려보았다. 점장 최만식이라 했나? 회장님 저는 몰라 뵙고. 최만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지에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할망구라고 부르며 내쫓으려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총수였다니. 몰라봐? 그래, 내가 지난 10년 동안 본사에만 처박혀 있었더니 아주 세상이 만만해졌지? 민자경은 지팡이를 비서실장에게 던져주고 또각또각 최만식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마트를 세운 건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 먹이고 정직하게 장사하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내 놈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만식이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빌었다. 그리고 너. 민자경의 시선이 나갑순에게 꽂혔다. 나갑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내 며느리 될 아이 머리채를 잡고 구두를 핥게 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며느리? 나갑순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민자경을 올려다보는 봄에게 향했다. 저 천한 마트 알바생이 재벌 회장의 며느리라고? 거짓말 말도 안 돼. 거짓말 같으냐? 민자경이 손짓했다. 김전무. 지금 당장 셔터 내려. 네. 김전무조차 당황하여 되물었다. 영업 중인 마트 셔터를 내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못 들었어? 셔터 내리라고. 경찰 오기 전까지 이 안에 있는 쥐새끼들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문 걸어 잠가. 민자경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매장 입구에 육중한 철제 셔터가 드르륵 굉음을 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감사팀, 법무팀 전부 호출해. 오늘 대성마트 강남점 내가 직접 뒤집어 엎어 탈탈 털 거니까. 빛이 차단되면서 매장 안이 어두워졌지만 민자경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쇼타임은 끝났다.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야. 닫힌 셔터 안 도간에 든 쥐가 된 최만식과 나갑순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리지 않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드르륵 쾅. 육중한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굉음을 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대성마트 강남점 내부는 거대한 감옥 혹은 사형 집행장처럼 변해 있었다. 오직 비상등과 일부 조명만이 켜져 있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살벌한 정막 속에서 민자경 회장은 캠핑용품 코너에서 가져온 낚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여제와 같은 위엄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나갑순과 최만식이 무릎을 꿇려 있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오붓하게 얘기 좀 해볼까? 민자경이 다리를 꼬며 삐딱하게 물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나갑순이 울먹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지만 민자경의 눈길은 나갑순이 아닌 그녀 옆에 서 있는 김전무에게 향했다. 김전무, 그거 가져와. 네, 회장님. 김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빨간색 파일을 꺼내 민자경에게 건넸다. 파일 겉면에는 1급 대외비 협력업체 정밀 감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민자경은 파일을 탁 하고 나갑순의 면전에 던졌다. 서류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깔렸다. 이게 뭡니까? 나갑순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곰팡이가 핀 딸기잼 병의 라벨을 직원이 신나로 지우고 새로운 날짜 도장을 찍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내 남편이 운영하는 황금푸드 공장 내부 사진이다. 민자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유통기한 6개월 지난 잼을 라벨만 바꿔서 유기농 수제잼으로 둔갑시켜? 그걸 우리 대성마트에 독점으로 납품해? 그건 네가 아까 내 며느리 아니 우리 직원한테 멜론이 썩었다고 지랄을 했지? 정작 썩은 건 내년 남편 공장에서 만드는 쓰레기들이었고 민자경이 옆에 진열되어 있던 황금푸드 상표의 딸기 잼병을 집어들었다. 이따위 독극물을 내 손주 같은 고객들한테 먹이라고 내가 마트 문 열어준 줄 알아? 와장창. 민자경이 잼병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붉은 잼이 나갑순의 명품 옷 위로 피처럼 튀었다. 야, 놀라지 마라. 내 남편 회사가 곧 이렇게 박살 날 거니까. 민자경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식약처랑 검찰의 자료 다 넘어갔다. 지금쯤 내 남편 공장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다. 비자금 조성해서 너한테 명품 사준 내역까지 싹 다. 나갑순의 눈이 뒤집혔다. 단순히 갑질 한 번 했다가 혼나는 수준이 아니었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긴 것이다. 아, 안 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 아가씨. 아니, 선생님한테 사과할게요. 제발 우리 남편 회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갑순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민자경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치워. 민자경의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나갑순을 짐짝처럼 들어 뒤로 던져버렸다. 사과? 늦었어. 기회는 아까 줬잖아.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악랄하면 안 되는 법이야. 민자경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최만식 점장을 바라봤다. 최만식은 이미 바지에 지도를 그린 채 넋이 나가 있었다. 그리고 너, 점장. 네, 회장님. 감히 내 직원을, 그것도 아픈 아버지를 볼모로 잡아 협박을 해? 네가 깡패야, 점장이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그래, 해주마. 대신 조건이 있어. 민자경이 지팡이로 바닥에 흩어진 잼을 가리켰다.
이거 핥아 먹어. 깨끗하게. 네. 아까 우리 직원한테 구두 핥으라고 했다며? 너도 똑같이 해봐야지. 유리 조각이 씹히든 말든 싹 다 핥아 먹으면 해고는 면하게 해주지.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형벌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그 살벌한 심판의 현장 구석에서 한봄은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멜론 국물로 엉망이 된 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저 할머니가 진짜 회장님이라고? 그때였다. 기익. 닫혀있던 셔터 아래쪽에서 누군가 쇠막대기로 문을 억지로 들어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셔터가 아주 조금 사람이 겨우 기어들어올 만큼 들썩거렸다. 뭐야?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문 쪽으로 다가가려던 찰나. 슈. 바닥 틈새로 누군가 슬라이딩을 하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먼지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안전화. 등판에 대성물류 제3센터라고 적힌 형광색 작업조끼. 얼굴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젊은 남자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을 구르며 일어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다. 헉헉.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 같았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김 전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김 전무의 눈이 커졌다. 도윤 도련님? 그 남자는 바로 민자경의 외동아들이자 대성그룹의 전무 강도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재벌 2세의 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OKM 떨어진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어머니의 코드 레드 소식을 듣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차가 막히자 도로에 차를 버리고 EKM을 전력 질주해 왔다. 도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회장인 어머니도 쓰러져 있는 나갑순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한봄에게 고정되었다. 봄씨. 도윤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봄에게 달려갔다. 강강 대리님? 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가 아는 강도윤은 본사에서 파견 나온 성실하고 착한 강 대리였다. 그런데 왜 그가 물류센터 조끼를 입고 이 살벌한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도윤은 봄의 뺨에 묻은 멜론 자국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울먹이며 봄을 와락 껴안았다. 자신의 땀 냄새나 더러운 작업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떨고 있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뿐이었다. 강 대리님 이게 무슨... 봄은 도윤의 품에서 당황했다. 그때 뒤에서 민자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꼴값 떨고 있네. 이제 왔냐? 도윤이 그제야 봄을 놓고 민자경을 바라봤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봄의 입이 벌어졌다. 가강 대리님, 지금 회장님한테 어머니라고? 도윤이 고개를 돌려 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요, 봄씨. 미리 말 못해서.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과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김 전무를 비롯한 모든 수행원이 도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오셨습니까, 전무님? 그제야 봄은 깨달았다. 자신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야근할 때 캔커피를 건네주던 소탈한 강 대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도윤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이러지 마요. 나 그냥 도윤이에요. 봄 씨가 알던 그 사람 맞아요. 도윤은 자신이 입고 있던 더러운 물류센터 조끼를 벗었다. 그리고 멜론 찌꺼기로 더러워진 봄의 유니폼 위를 덮어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오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듯 단단히 여며주었다. 다시는 봄 씨, 이런 꼴 안 당하게 할게요. 내 목을 걸고 약속해요. 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봄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에서 거짓없는 사랑을 느꼈다. 지옥 같던 마트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자경이 콧방귀를 꼈다. 흥, 드라마를 찍어라, 찍어. 아주 둘이 애틋해서 죽겠구만. 민자경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땀범벅이 되어 달려온 아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들이 저렇게까지 아끼는 여자의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제법 사내 구실을 하는구나. 내 아들 맞네. 민자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상봉은 나중에 하고. 이제 쓰레기 청소를 마무리해야지. 민자경이 나갑순과 최만식을 향해 걸어가자 도윤이 봄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방금 전 봄을 보던 다정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경영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제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제가 직접 가르쳐 주겠습니다. 민자경이 흐뭇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래, 내 여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구경이나 하마. 도윤이 최만식 앞으로 다가갔다. 최만식은 도윤의 눈을 피하며 바들바들 떨었다. 평소 강 대리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자비를 시켰던 그 부하 직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칠 저승사자였다니. 점장님, 아니 최만식 씨. 도윤이 최만식의 명찰을 거칠게 뜯어내며 말했다. 당신이 아까 봄 씨한테 그랬죠? 정규직 전환심사, 당신 도장 하나면 아웃이라고. 전무님 그건 오해. 잘 들으세요. 내 도장 하나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입니다. 도윤이 뜯어낸 명찰을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지시겼다. 당신 해고야. 그리고 횡령, 배임, 협박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도윤의 선언이 닫힌 셔터 안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완벽한 응징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봄은 멍하니 도윤의 등을 바라봤다. 땀에 젖은 그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든든해 보였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남자가 이제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닫힌 셔터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이제 공포가 아닌 엄정한 심판의 무게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왜 그래? 나갑순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다급한 비명에 가까운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트의 정적을 찢어놓았다. 야, 이 여편네야. 도대체 마트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공장에 검찰이랑 식약처랑 다 들이닥쳤어. 장부는 다 압수당하고 계좌는 동결됐대. 대성그룹 법무팀이 소송 걸었다고 내용 증명 날아오고 난리 났다고.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이 회장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다며. 미쳤어? 돌았어? 우리 이제 다 끝장이야. 30년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게 생겼다고. 으악. 전화기 너머로 와장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툭. 전화가 끊겼다. 나갑순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들었지? 이게 네가 치러야 할 밥값이다. 민자경 회장은 낚시 의자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갑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 민자경의 발치로 다가갔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회사는 살려주세요. 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구두 할그라면 할고 감방 가라면 갈게요. 제발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나갑순의 모습은 처참했다. 방금 전까지 명품을 휘두르고 봄에게 쓰레기를 던지던 기세등등한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자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감방은 당연히 가야지. 폭행, 업무방해,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죄목이 화려하던데? 변호사 잘 구해봐라. 우리 대성그룹 법무팀 상대하려면 김앤장 할애비가 와도 힘들겠지만 민자경은 시선을 돌려 봄을 바라봤다. 봄은 여전히 도윤의 재킷을 덮어 쓴 채 이 모든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가. 민자경이 부드럽게 봄을 불렀다. 네, 회 회장님. 이리 와보렴. 봄이 주저하며 다가가자 민자경이 나갑순을 가리켰다. 이 여자가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단다. 어떻게 할래? 네가 용서해주면 내 마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갑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봄의 바짓단을 잡았다. 아가씨, 아니 선생님, 사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남편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아요. 같은 여자끼리 없는 사람들 사정끼리 좀 봐주세요. 네. 없는 사람들 사정이라는 말에 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까는 봄을 거지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동료의식을 호소하는 그 뻔뻔함이 역겨웠다. 봄은 나갑순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님, 아니 나갑순 씨. 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아까 제 아버지를 들먹이셨죠?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만 세다고 하셨고요. 그건 내가 홧김에. 당신이 무시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 남편이 만든 썩은 잼을 먹고 배탈이 났을 거예요. 당신이 던진 멜론 껍질에 제 자존심은 상처 입었고요. 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당신이 망하든 감방에 가든 그건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예요. 저한테 동정심 구걸하지 마세요. 봄의 단호한 거절에 마트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민자경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들었지?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한다네. 민자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네. 경호원들이 나갑순과 최만식을 양쪽에서 붙잡았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나갑순의 발악과 최만식의 비명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이 끌려나간 자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민자경은 봄에게 다가가 멜론 국물로 얼룩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마음 약해져서 봐준다고 했으면 내가 실망할 뻔했다. 회장님,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선이 아니야. 그건 호구지. 내 며느리는 호구가 되면 안 된다. 민자경이 봄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가자. 밥 먹으러. 내 배가 아주 등가죽에 붙겠다. 1시간 후. 서울 평창동의 대성그룹 회장 저택. 으리으리한 대문을 통과해 들어선 봄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유명 화가의 그림들. 자신이 감히 발을 들여도 되는 곳인지 겁이 났다. 이제 회장님이랑 정식으로 독대하는 건가?
돈 봉투 주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도윤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어머니, 저희 씻고 나왔어요. 도윤이 부엌 쪽을 향해 말했다. 봄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래, 어서 와서 앉아라. 부엌에서 나온 민자경의 모습에 봄은 눈을 의심했다. 아까 마트에서의 등산복 차림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더했다.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헐렁한 고무줄 바지, 그리고 꽃무늬 앞치마.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화려한 프렌치 코스 요리가 아니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갓 지은 하얀 쌀밥, 계란말이와 김 멸치볶음,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집밥이었다. 뭐해? 안 앉고. 찌개 식는다. 민자경이 국자를 들고 손짓했다. 봄이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 민자경이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퍼담아 주었다. 많이 먹어라. 아까 보니까 아주 삐쩍 말랐더라. 그러니까 그년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툭툭 던지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이 느껴졌다. 회장님, 이 음식들은 내가 했다. 왜? 맛없어 보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 분들은 다 퇴근시켰다. 내 새끼들 밥 먹이는데 남의 손 빌려서 뭐하냐? 그리고 나 이래봬도 생선 장수 출신이야. 손맛 하나는 끝내준다. 민자경이 숟가락을 들자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김치찌개가 대한민국 최고예요. 호텔 셰프도 못 따라가요. 봄씨, 얼른 먹어요. 봄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떴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맛있어요. 그럼 누가 끓인 건데? 민자경이 젓가락으로 큼직한 돼지고기를 집어 봄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다. 먹어. 많이 먹고 힘내야지. 그래야 세상이랑 또 싸우지. 봄은 울컥했다. 오늘 하루 멜론 껍질을 뒤집어 쓰고 머리채를 잡히며 겪었던 수모와 공포가 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죄송해요. 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뭐가 죄송해? 제가 부족해서 도윤 씨한테 그리고 회장님께 폐만 끼치고. 폐는 무슨. 민자경이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가, 나는 너 마음에 든다. 봄이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걱정했다. 내 아들놈이 재벌가랍시고 겁먹든 여자나 데려오면 어쩌나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꼴을 하고 마트에 몰래 간 거야. 민자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너는 다르더구나. 힘든 일하면서도 웃을 줄 알고 약한 노인네 짐 들어줄 줄 알고 무엇보다 자존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용기.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민자경이 손을 뻗어 식탁 너머로 봄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내 아들 짝이라서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봄을 도윤이 옆에서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요, 봄씨.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민자경은 훌쩍이는 봄에게 휴지를 툭 던져주며 짐짓 타박했다. 그만 울고 밥이나 먹어. 밥심으로 사는 거야, 한국 사람은. 하지만 민자경 역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그녀는 국을 뜨는 척하며 슬쩍 눈물을 훔쳤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식탁 위 조명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다. 재벌 회장과 마트 직원이라는 신분의 벽은 김치찌개 냄새 속에 녹아 없어졌다.
그곳에는 그저 밥 한 끼를 나누는 식구만이 존재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행복에 젖은 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커다란 모니터 세대가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사장님, 이거 올리면 진짜 대박 터집니다. 근데 뒤탈 없겠어요? 상대가 대성그룹인데.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자가 낄낄거리며 물었다. 그는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이슈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레카였다. 그의 뒤편 어둠 속에서 초췌한 몰골의 나갑순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앉아 있었다. 며칠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편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녀 역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뒤탈? 내 인생 이미 끝났어. 나 혼자는 안 죽어. 절대 못 죽어. 나갑순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남편 몰래 숨겨둔 폐물을 팔아 마련한 현금 5천만 원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거면 돼? 조회수 100만, 아니 500만 만들어. 그년 얼굴, 신상, 가족관계까지 싹 다 까발려.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 아이고, 입금 확인됐으니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뽑아야죠. 재벌 이세 노린 마트녀의 두 얼굴, 어때요? 좋아. 그년이 나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 잘해. 내가 머리채 잡은 건 다 자르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바닥에서 악마의 가위손입니다. 천사도 악마로 만드는 게 제 특기죠. 유튜버가 엔터키를 3개 눌렀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창이 떴다. 나갑수는 모니터를 보며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한봄 네가 날 감방에 보내? 어디 한번 견뎌봐.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먹보다 더 아프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트로 출근했다. 아직 정식 발령이 나기 전이라 평소처럼 매장 업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지하철에서부터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아니야? 맞네, 영상 속 그 여자. 와,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거 봐. 봄은 고개를 갸웃하며 마트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라커룸 분위기가 싸했다. 동료들이 봄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혜진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언니 이거 봤어요? 혜진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충격 단독 대성마트 갑질 사건의 반전 진실. 노인 폭행하고 재벌 이색 꼬신 꽃뱀녀의 실체. 썸네일에는 봄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눈에는 빨간색으로 악마 같은 효과가 칠해져 있었다. 봄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러분, 며칠 전 대성마트에서 회장님이 갑질 사모님을 참교육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전부 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조된 목소리의 내레이션과 함께 영상이 나왔다. 화면 속에서 봄은 나갑순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뒤 상황인 멜론 껍질 투척과 머리채 잡기 장면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오직 봄이 나갑순을 밀치고 나갑순이 악 하고 넘어지는 장면만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되었다. 보시다시피 직원이 힘없는 50대 여성 고객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눈빛 보세요.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은 더 가관이었다. 도윤이 달려와 봄을 안아주는 장면. 알고 보니 이 직원,
평소 마트에 잠입해 있던 재벌 3세강 전무를 꼬시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 연기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빚을 갚기 위해 재벌가를 노린 계획적 접근.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댓글창은 이미 지옥이었다. 와 관상은 과학이다. 눈빛 무서운 거 봐. 노인네를 저렇게 밀치냐? 인성 쓰레기네. 꽃뱀이네 꽃뱀. 회장님도 속은 거 아님? 신상 털렸다. 얘 거기 산대. 아빠는 심장병 환자라는데 병원비 낼 돈 없어서 저런 짓 한 거임? 크크크. 대성그룹 불매합니다. 저런 직원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수준 알만하네. 이게 뭐야? 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한봄 나와. 매장 입구에 수십 명의 유튜버들과 시위대가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다. 노인 폭행범 한봄은 사죄하라. 대성그룹은 꽃뱀 며느리를 내쳐라. 계란 하나가 날아와 마트 유리문에 깨졌다. 툭 터진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봄에 찢겨진 마음 같았다. 회장실의 분위기도 심각했다. 당장 막아. 영상 내리라고 해. 민자경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김 전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미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계정이라 삭제 요청을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론? 개돼지들도 아니고 편집된 영상을 그대로 믿어?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지금 대성그룹 주가도 아침부터 5% 빠졌습니다. 불매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민자경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사이다 처결이 오히려 며느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도윤이는 지금 법무팀이랑 대응 중인데 기자들이 집 앞까지 진을 치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봄은 마트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다. 밖에는 하이에나 같은 유튜버들이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띠링, 띠링, 띠링.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욕설 문자가 쏟아졌다. 죽어라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주식 떨어짐 책임져. 어디 사는지 다 안다 밤길 조심해라. 심지어 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병실 사람들이 자꾸 수군대. 네가 사람을 때렸다고 기자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무서워 죽겠다. 엄마. 봄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느라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봄씨. 도윤이 달려와 쭈그려 앉아 있는 봄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핸드폰 보지 마요. 다 거짓말이니까. 도윤이 봄의 핸드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봄은 도윤을 밀어냈다. 오지 마요. 봄씨? 나 때문에 도윤씨까지 욕먹잖아요.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회장님도 곤란해지시고. 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떳떳한데. 세상은 우리가 떳떳한지 안 궁금해해요. 그냥 물어뜯을 먹잇감이 필요한 거지. 봄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나 그냥 사라질래요. 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잖아요. 한봄. 도윤이 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요. 저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무너지는 거. 나갑순 그 여자가 노리는 게 그거라고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다들 나를 괴물로 봐요. 봄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봄을 품에 꽉 안았다. 내가 지켜줄게. 아무것도 못 보게,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내가 막아줄게. 제발 나 떠난다는 소리만 하지 마. 도윤의 품은 따뜻했지만 봄의 마음속에 이미 퍼진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 너머로 창고의 작은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는 여전히 그녀를 사냥하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도윤이 잠시 법무팀과 통화하러 나간 사이 봄은 펜을 들었다. 도윤의 집, 그가 내어준 따뜻한 방. 하지만 이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오점이 되고 있었다. 꽃뱀, 재벌가에 기생하는 거머리. 사람들의 비난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도윤 씨, 미안해요. 저는 도윤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랑 있으면 도윤 씨가 빛나지 않아요. 오히려 흙탕물만 튀겠죠. 회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 찾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사랑했어요. 봄은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짐을 챙겼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도윤이 선물해줬던 예쁜 원피스도 회장님이 주셨던 목걸이도 모두 두고 나왔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다고 생각하며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봄은 도둑고양이처럼 도윤의 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집에도 갈 수 없었다. 병원도 갈 수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봄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그 시각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텅 빈 방과 식탁 위의 편지를 발견했다. 봄씨 안 돼. 도윤이 편지를 구겨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봄, 어디 갔어? 한봄. 그의 절규가 새벽 골목길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봄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갑수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망갔다고? 크하하, 꼴 좋다. 내가 말했지? 나 혼자는 안 죽는다고. 악녀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남자의 절규, 그리고 세상 끝으로 내몰린 여자의 침묵. 이 밤 진실은 거짓에 가려져 질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다시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라진 봄을 찾기 위해 잠자던 호랑이 민자경 회장이 진짜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구석에 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성그룹 주가 연일 하락세 꽃뱀 며느리 리스크 확산. 시민단체 대성마트 불매운동 선언. 봄은 귀를 막았다.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녀의 잠적을 범죄 인정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봄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기자 들릴까? 유튜버 들릴까? 숨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바라보았다. 문 열어라.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
봄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민자경 회장이 서 있었다. 수행원도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내 정보력이면 서울 바닥에서 쥐새끼 한 마리 찾는 건 일도 아니다. 민자경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컵라면 용기와 봄에 퉁퉁 부은 눈을 번갈아 보았다. 꼴 좋구나. 여기서 청승 떨면 세상이 알아주더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랑 도윤 씨가 죄송하면 나가서 싸워야지. 왜 숨어? 민자경이 봄의 어깨를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잘 들어라. 도망치는 건 죄 지은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넌 죄인이야? 아뇨 저는. 네가 떳떳하면 고개 들어. 내 며느리는 비겁하게 등 보이고 도망 안 간다. 민자경은 품에서 봄이 남기고 간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봄의 눈앞에서 벅벅 찢어 발겼다. 이따위 유서는 잊어버려. 오늘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민자경이 봄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건넸다. 입어. 대성그룹 며느리답게 제일 비싸고 근사한 옷으로 준비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거야. 오후 2시 대성마트 강남점 1층 로비.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유튜버, 시위대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봄 나와라. 대국민 사기극 해명하라.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꽃뱀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하이에나들이었다. 잠시 후 웅성거림 속에 단상의 조명이 켜졌다. 강도윤 전무가 먼저 등장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비장했다. 이어 민자경 회장이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봄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봄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와, 진짜 나왔어. 얼굴 두꺼운 거 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한 유튜버가 소리쳤다. 한봄 씨, 노인 폭행 인정하십니까? 빚 갚으려고 재벌가 접근한 거 맞습니까?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도윤의 호통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오늘 우리는 거짓에 가려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은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에 받겠습니다. 도윤이 신호를 보내자 단상 뒤에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악마의 편집이 되기 전 마트 CCTV의 원본 풀버전이었다. 영상 재생. 나갑순이 멜론 껍질을 봄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나왔다. 철퍽. 껍질이 얼굴을 강타하고 국물이 흐르는 모습. 기자들이 숨을 삼켰다. 이어 나갑순이 카운터로 들어가 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 봄이 저항 한 번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장면. 그리고 나갑순이 봄을 발로 차려는 순간 봄이 살기 위해 팔을 뿌리치는 장면. 편집된 영상에서는 폭행처럼 보였던 장면이 원본에서는 처절한 정당방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저게 뭐야? 완전 딴판이잖아.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빨라졌다.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자경 회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CCTV는 소리가 안 들려서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더 확실한 걸 준비했다. 민자경이 손가락을 딱 튕겼다. 두 번째 증거. 현장에 계셨던 정의로운 시민들의 제보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핸드폰 세로 화면의 영상들이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나갑순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터져나왔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연봉이 내 10배야. 구두 핥으라고.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지. 화질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악독한 음성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나갑순의 천박한 갑질과 욕설이 적나라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다. 세상에 구두를 핥으라고 했어? 완전 쓰레기네. 야유를 보내던 시위대조차 입을 다물었다.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의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와, 미쳤다. 저걸 어떻게 참아? 나갑순이 악마였네. 한봄 씨 불쌍해서 어떻게 유유. 대성그룹이 꽃뱀한테 당한 게 아니라 직원을 지켜준 거였어? 대박. 하지만 민자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한 배우가 누구인지 보여드리죠.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서와 녹취록이 떴다. 입금 나갑순 김XX 유튜버 금액 5천만 원.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사장님, 5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년 얼굴 싹 다 까발려주세요.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라고요. 꽃뱀으로 몰아가면 되죠? 네네 사모님, 제가 전문입니다. 악마의 편집 맛 좀 보여주죠. 결정타였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한 범죄 현장이 드러난 것이다. 이건 범죄입니다. 나갑순 씨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봄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기자들의 질문 화살이 이제 봄이 아닌 허공이 없는 나갑순을 향해 쏟아졌다. 봄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도윤이 봄의 손을 꽉 잡았다. 맞죠? 이게 진실의 힘이에요. 민자경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우리 대성그룹은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거짓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나갑순과 해당 유튜버 그리고 이에 동조한 악플러 전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죗값을 묻겠습니다. 민자경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한봄 양은 제 며느리이기 이전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우리 그룹의 직원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자경, 민자경, 을 연호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마녀사냥을 당하던 봄은 이제 갑질에 맞선 신데렐라이자 국민 며느리로 등극했다. 같은 시각 검찰청 조사실. 나갑수는 수갑을 찬 채 모니터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내가 돈을 줬다고? 증거 있어? 으악. 그녀가 발광하며 모니터를 부수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나갑순 씨, 진정하세요. 추가 혐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검사가 들어왔다. 방금 황금푸드 공장 압수수색 결과 나왔습니다. 불량식자재 사용 증거 확보했고 비자금 장부도 찾았습니다. 남편분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쌍으로 콩밥 드시게 생겼네요. 거짓말 이거 꿈이야. 나갑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오만과 도끼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말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마트 로비. 사람들이 물러가고 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봄씨, 도윤이 급히 그녀를 안았다.
봄은 도윤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자경이 다가와 두 사람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울지 마라. 승리자가 왜 우냐? 오늘은 웃어야지. 하지만 민자경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가서 김치찌개에 소주나 한잔 하자꾸나.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마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옥 같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5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특급 호텔도 성당도 아니었다. 바로 1년 전 멜론 갑질 사건이 일어났던 대성 프리미엄 마트 강남점의 옥상 하늘정원이었다. 아니 세상에, 재벌 3세 결혼식을 마트 옥상에서 한다고? 역시 민자경 회장답네. 허례허식 다 뺐어. 하객들의 면면도 독특했다.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마트 정육 코너 김 실장, 수산 코너 박 여사, 그리고 계산원들까지 유니폼이 아닌 하객룩을 차려입고 자리를 빛냈다. 심지어 봄이 도와드렸던 그 사과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버진 로드에는 레드 카펫 대신 싱그러운 잔디가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봄을 상징하는 노란 풀이 지어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문이 열렸다. 턱시도를 입은 강도윤과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봄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다. 1년 전 멜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울던 그 여린 직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대성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단상 앞에 서자 주례석에 서 있던 민자경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내 오늘 주례는 시어미인 내가 직접 본다. 꼰대 같은 주례사 듣기 싫어서 내가 자처했으니 잔말 말고 들어라. 하객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졌다. 민자경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1년 전 나는 이 아이를 마트 바닥에서 주었다. 썩은 멜론 껍질을 뒤집어 쓰고도 제 자존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무릎 꿇던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겠노라고. 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윤이 봄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흑수저가 재벌가에 시집가서 인생 폈다고. 하지만 틀렸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게 행운이 아니라 삭막하고 돈밖에 모르던 우리 집에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준 게 행운이다. 민자경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봄아, 모진 비바람 맞으며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로운 법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아들이 그리고 이 시어미가 너의 비닐하우스가 되어주마. 마음껏 피어나거라. 어머니. 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정육 코너 김 실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다. 한봄 씨, 아니 사모님, 행복하세요. 시기 절정에 달했을 때 민자경이 비서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자,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빌딩 문서일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서류 봉투였다. 열어봐라. 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임명장이 들어 있었다. 임명장. 성명 한봄. 귀하를 대성그룹 산하 상생복지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상생복지재단이요?
그래. 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직원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가족들 도우라고 만든 재단이다. 네가 겪은 아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네가 지켜줘라. 그게 내 혼수다. 봄은 임명장을 가슴에 품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 무겁고 값진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제가 만들어 볼게요. 봄과 도윤, 그리고 민자경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트 옥상 위로 따스한 5월의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결혼식으로부터 3개월 후, 대성 프리미엄 마트 강남점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계산대마다 고객님의 폭언 및 폭행 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매장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아니, 이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왜 할인을 안 해줘요? 융통성 없게. 한 중년 남성이 매니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빌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객님, 큰 소리 치시면 위협이 됩니다. 규정상 당일 상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보안팀 호출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가리켰다. 현재 상황 녹화 중입니다. 남성은 흠칫하더니 이내 궁시렁거리며 물러났다. 세상 참 빡빡해졌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두 여자가 있었다. 바로 민자경 회장과 한봄 이사장이었다. 제법이네. 예전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민자경이 흐뭇하게 웃었다. 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직원들이 보호받는다는 걸 아니까요. 뒤에 회사가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 그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다. 민자경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음을 옮겼다. 봄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나저나 그 인간들은 어찌 됐느냐? 소식 들었어? 나갑순 씨랑 최만식 전 점장이요? 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만식 씨는 징역 1년 6개월 확정받고 복역 중이래요. 나갑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위자료랑 추징금 갚느라 알거지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 재래시장에서 노점을 하신다던가. 꼴 좋다. 남한테 멜론 껍질 던지더니 이제 본인이 껍질 줍고 다니는 신세가 됐구만. 민자경은 통쾌하다는 듯 혀를 찼다. 인과응보죠. 저도 처음엔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쓰러워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나였으면 쫓아가서 멜론 한 박스를 면상에 던져줬을 거다. 두 사람은 까르르 웃으며 식품 코너를 걸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두 사람을 보고 밝게 인사했다. 회장님,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인사에는 가식적인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자경이 갑자기 멈춰서서 봄을 바라봤다. 봄아, 내 어머니, 나 이제 은퇴할란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늙은이가 너무 오래 해먹었어. 도윤이도 이제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네가 있잖니. 민자경이 봄의 어깨를 두드렸다. 상생재단 일 아주 잘하고 있더구나. 직원들 장학금 제도 만든 거랑 법률 지원 센터 세운 거. 내가 생각도 못한 것들이야. 이제 대성은 너희 젊은 놈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아. 하지만 어머니 전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 겁먹지 마라. 넌 멜론 껍질도 견딘 여자야. 세상에 무서울 게 뭐 있어?
민자경의 씩씩한 말에 봄이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닦아놓으신 길 부끄럽지 않게 잘 걸어갈게요. 그래. 가끔 나 심심하면 와서 밥이나 차려줘라. 네가 끓인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그럼요. 오늘 저녁에 당장 해드릴게요. 도윤 씨랑 같이 가요. 두 고부가 팔짱을 끼고 마트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겨울의 찬바람은 완전히 물러갔고 바야흐로 세상은 완연한 봄이었다. 그 따뜻한 빛 속으로 철의 여인과 새로운 여왕이 나란히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대성마트의 통쾌한 복수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난하고 힘없다고 무시당했지만 꺾이지 않는 용기로 결국 승리한 보미의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보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민자경 회장님의 모습은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